라고 묻느냐? 아우, 당신 거울은 굉장히 더럽군요. 왜 그런 거울을 쓰세요? 거울이란 걸 원래 얼굴을 비추기 위한 거니까 깨끗해야 되고 맑음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울이라는 것은 원래 얼굴을 비추기 위함이다. 또 맑고 깨끗해야 한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일반적인 속세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 방식, 거울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과 대립된 거울에 대한 시각을 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거사라는 것은 그 벼슬을 하지 않고 속세에서 멀어져서 묻혀 사는 그런 선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선비가 답을 합니다. 자, 그 답은 결국은 처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교훈이 되겠는데요. 자, 세상엔 맑은 거울을 싫어할 못생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더러운 거울을 그대로 둡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자, 못생긴 사람을 위한다. 못생긴 사람이 더 많다. 그렇다면 포용적인 자세, 수용적인 자세, 못생긴 사람도 어울려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거울의 맑은 본성은 그대로다. 자, 무슨 얘기예요? 거울은 원래 맑고 깨끗한 것은 아무리 때가 껴도 그대로인데 그걸 뭘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울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더럽냐는 걸 물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쓰는 걸, 보통 거울이라는 건 자기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울을 항상 내가 이렇게 잠깐 꺼내보고 놓고, 아니면 내 방에 있는 거울은 내가 보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 입장에서 나그네가 물었는데 거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즉 세상 사람과 내가 소통하는 어떤 통로로서의 거울의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동문서답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야기 구조를 그냥 창작해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거울이라는 것이 그 거사와 세상 사이의 어떤 세상 사이의 소통의 어떤 그 중간 매개체 정도. 그렇다면 오히려 안경 이런 걸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물론 이규보 씨가 당대사셨을 때 안경이 없었나? 자, 거울보다는 안경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경이 그렇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못생기고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이 안경 깨끗하게 쓰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못생긴 사람이 와도 잘 판단을 못하고 그들하고 어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안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못난 짓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들을 안 닮을 수 있거든요. 제가 깨끗한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울이라는 것을 세상과 소통의 도구라고 놓고 보게 되면, 즉 안경이라고 놓고 해석을 살짝 바꿔서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주제의식, 요거와 같은 주제의식과 또 하나의 주제의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울 지저분한 것, 안경 지저분한 건 닦으면 되는 거니까 그 거울 자체, 안경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로 정리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못생긴 사람이 세상에 많아서요 라는 얘기는 결국은 세태 비판이죠. 여기서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것은 외모, 선천적인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해석이 제대로 될 것이고요. 또 더러운 거를 그냥 둔다, 혹은 그 거울을 선택이라는 건 뭐 여러 개의 거울 중에 어떤 한 개를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이 거울을 가지고 있을 땐 더럽게 놔두거나 혹은 깨끗하게 쓰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봤을 때 더러운 것을 선택함,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고요. 그것을 그냥 두거나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못난 사람들도 그 거울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 즉 못난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 그들과 어울리기 위함, 그러니까 수용적 자세까지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거울 그냥 왜 두세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요, 수용하려고요, 포용하려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처세죠. 세상이 더러운 사람이 많아졌다.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사라는 것 자체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살짝 이렇게 옆에 치워놓고, 자, 세상이 못생긴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래요. 이게 바로 처세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 어떻게 사느냐. 자, 그 다음에 거울의 본성은 어차피 깨끗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또 확대 해석하면 인간의 본성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못난 사람들이 많지만 나중에 그들의 본성은 깨끗하니까 언젠간 잘나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이 많은 세태 비판. 그 다음에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난 더러운 거울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울은 원래 깨끗하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여기서 좀 확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래 본성이 깨끗하니까 예쁜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닦으면 됩니다. 라는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거울이라는 것을 사람과 소통하는 것으로서 안경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한다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그들을 뿌옇게 해놓고 안 보고 나는 깨끗해지기 위해서라는 것까지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용 들어갈까요? 거사가 거울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한 나그네가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뭐예요? 자신의 시각이 나타나 있죠? 얼굴을 비춰보는 물건이다. 그래서 항상 맑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맑은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그 깨끗해서 내 얼굴이 잘 보이는 것 이상으로 또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자신을 반성하는, 그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반성 성찰의 도구로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정리해 보면 맑은 것으로 사람을 비추는 거울, 왜 넌 더럽겠어?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다음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하는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현재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러운 대로 둡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성은 그대로잖아요.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가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요. 어차피 세상에는 못난 사람이 더 많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더 많은 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냥 놓고 본다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어차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더러운 거를 하다가 나중에 지구상의 인구 중에 한 1%가 잘생겼다라고 보면 1% 잘생긴 사람 우연히 만나면 그때 닦아서 보고 또 나머지 99%의 못생긴 사람 만나게 되면 또 더러운 데로 두고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생기고 못생겼다라는 것을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의 입장, 세태라는 것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못생긴 사람이 많아. 못난 사람들이 많지만 언젠간 잘난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때 닦아도 늦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런 해석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부분이 바로 뒤죠. 어떻게 얘기하자면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옛날과 지금이 대립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예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런 해석을 하게 만들 의도가 아니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맑은 것을 취하지만 저는 더러운 것을 취하는 이유를 왜 물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굳이 옛날이란 말을 쓴 것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진 지금의 세태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생긴 사람이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더럽게 두지만 언젠가 잘생긴 사람이 많아진다면 깨끗한 거울, 그 본성은 그대로니까 그때 닦아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하면요. 맑은 본성은 남아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엔 맑은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 만나면 닦으면 되지 뭘 그러냐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본 거예요. 맑은 것으로 사람을 비추는 거울 왜 더럽게 쓰세요? 걱정 마. 세상 사람들 깨끗해지면 나도 맑은 본성이 어차피 있는 거울이니까 닦아서 쓰면 되지. 지금은 더러운 사람 많아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의식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못생긴 사람이 많은 세태를 비판하면서 더러운 거울로서 그들과 어울리는 수용적 자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거울의 본성이 깨끗함을 들어 언젠가는 못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음에
될 것을 또 믿어야 되겠죠. 그때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사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경설. 나름대로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답의 어떤 그 모순이라든가 거울이라는 것의 그 쓰임의 어떤 모순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담겨 있는 뜻이 어렵다라든가 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뭔가 매끄럽지 못한 어떤 문답과 그런 어떤 사물의 설정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해석이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담겨있는 철학적 의미가 뭐 난해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안경으로 해석해보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